안녕하세요. 법선생TV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나는 치매 의사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세가와 가조라는 의사분이 쓰신 건데요. 혹시 치매 검사 중에 100부터 70 빼보세요라는 검사 아시나요? 예, 알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검사 아닙니까? 네. 그 검사법을 만든 치매 전문 의사가 이 책을 작성하셨는데요. 근데 그분도 만 88세에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를 가장 잘 아신다는 분이 치매에 걸리다니 상당히 아이러니하네요. 네, 사실 그분이 치매에 걸리고 나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치매 의사로서 느낀 점, 그리고 또 환자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 그런 것들을 잘 풀어놓은 책이더라고요. 저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치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구 노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치매라는 증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노령화가 되고 그리고 또 치매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볼 것만 아니라 좀 사회적 인식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제도도 좀 많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치매에 걸린 환자의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데요. 그렇죠.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제도가 이제 소위 이제 성년 후견 제도죠. 네, 성년 후견 제도는 치매 등으로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재산 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 성년 후견의 취지와 달리 이것 때문에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이제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 신청을 하는데 서로 본인이 이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죠. 좋은 의도로 부모님 모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성년 후견인이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서로 부모님 재산에 이제 접근하기를 원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성년 후견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한 이제 동의서를 받게 되고요. 한 명이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법원이 선정한 제3자, 객관적인 제3자, 보통 이제 등록된 후견인, 변호사 등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이제 선임이 되게 되겠죠.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이러한 자녀들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역시 이제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이제 대비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 성년 후견 제도뿐만 아니라 후견 제도의 하나인 임의 후견 제도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요즘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는 유언 대응 신탁,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본인 재산을 적절하게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임의 후견은 제가 알기로는 자의에 의해서 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그 임의 후견인에게 재산 관리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임의 후견 계약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신이 있으실 때 바로 계약을 통한 이제 후견을 하는 건데요. 본인이 이제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그 계약으로 정해놓은 그 후견인이 본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놓는 것이죠. 다만 이제 임의 후견은 공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임의 후견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거나 다가서기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후견 제도 중에 법원에 신청하는 후견 제도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유언 대응 신탁은 임의 후견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언 대응 신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되나요? 그 부모님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부모님께서 이제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그 수탁자와 유언 대응 신탁을 체결하고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그 수탁자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 부모님이 이제 취하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수탁자를 통해서 그 수익자한테 보통 이제 어떤 자녀가 되겠죠.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어떤 상속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유언 대응 신탁을 통해서 미리 상속 설계를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치매에 걸리신 이후에도 이제 그 재산에 다 안정적으로 간호나 부양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진정한 의사에 따른
상속 네네네.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그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치매에 걸리신 이후에 유언을 하거나 또는 증여를 해서 실제로 뭐 부모님 뜻에 따른 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그 증여나 유언을 무효화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상속 설계라고 하면 사실 뭐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평소에 미리 생각해 둔 대로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이제 재산을 나누고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이러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들어온 지 2012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네. 10년이 조금 넘는데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잘 이용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유언과도 비교해서 좀 장점들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치매 관련해서 이 유언 대용 신탁 제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치매에 걸릴까봐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치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꼭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미리 상속 설계를 하시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시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